수능 특강 영어 12강의 2번입니다. 가볼게요 한번. 우리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여러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세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일단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위성 TV들 혹은 모바일 폰 네트워크 같은 것들 혹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뭐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어떤 상태나 조건을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즉각적이면서도 프릭션, 마찰이 없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마찰이 없다라는 것은 접촉면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곧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태를 인터넷과 같은 등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즉 세상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방금 말한 것처럼이더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원래 만나고 바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생긴 거야? 공간적인 거리감이요. 이제 더 이상은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앞에서 말한 것들 그들의 발달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긴밀한 사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공간이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 친구가 저기 뉴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이제 별로 우리의 사이나 혹은 우리의 연결에서 별로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새롭고도 우리 테리토리가 있으니까 영역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즉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 혹은 버추얼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버추얼 커뮤니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방금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술의 발달로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가볼게요. 살짝 확대해서 한번 볼게. At the same time, 근데 그와 동시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개인은 사실은 the larger palette, 즉 범위가 좀 더 커져요. 뭐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데 그 정보가 뭐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언제보다는 우리가 그들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즉 개인이 예전에 가진 만큼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did는 당연히 여기랑 똑같은 have가 돼야겠죠. 원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보 수집도 이렇게 더 잘 되어질 거고요. 위에서 말하는 거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서 그 뒤에 계속 경제 얘기를 할 거야.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또한 어땠냐면요, 증가하고 있잖아. 뭐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되어지는데 우리 있잖아,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그럼 세계적으로 경제는 그 장벽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사라진 거잖아. 그럼 우리는 divided가 아니라 뭔가 integrated, 즉 통합되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n the rest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요, 우리 transnational이면 국가를 넘어서는 거겠죠. 즉 다국적 기업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사이즈라든지 숫자라든지 혹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겠어? 더 이상은 우리한테 공간적인 거리가 제약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들의 힘이 좀 더 실리겠죠. 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생산 방식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화폐 경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되어졌다는 거야? 거의 통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냥 거의 대부분 보편적인 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장벽이 없어졌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에 그렇게 된 이유는 기술의 발달로 지금처럼 공간적인 제약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 허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글로벌적인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하면서 모든 안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그 뭐죠? 지역적이거나 혹은 한 나라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주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쟁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빈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요, 이게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글로벌 이슈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involve,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쏟아봐야겠죠. 너무 많은, 즉 국가를 넘어서는 연결성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슈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behanded와 같이 수동태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다뤄줄 수 없는 거야. 만족스럽게 누구에 의해서? 한 국가에 혼자만 의해서는요. 이제는 범세계적인 이야기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발벗고 그냥 한 나라 혼자서만 핸들하면은 사실은 그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점점점 transnational 링키지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냐면 우리 겪어봤잖아.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 팬데믹이라든지 혹은 국가적인 너무나도 저기 세계적인 테러리즘 있죠. 이런 것들이 방금 위에서 말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슈나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오직 어쩔 때만 되어지냐면 오직 어쩔 때만 이해되어지고 어쩔 때만 처리되어지냐면 뭐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조정이나 조직화로 인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옆에 살짝 당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의 딱 인터넷으로만 말했습니다. 인터넷과 같이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럼 얘들아 즉각적이고 마찰이 없는 즉 꼭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조성이 되자는 거죠. 그러면 공간적인 거리가 이제는 서로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셜 네트워크도 생기고 버추얼 세계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이걸로 되어질 수 있는 게 개인은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정보가 국가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넘어설 거 아니야. 경제는 세계적 통합을 이루겠죠. 다국적 기업이 올라갈 거고 이런 보편화되어진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는 점점 더 세계적인 문제에 안건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혼자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죠. 국제적인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점점점 우리의 모든 혹은 많은 분야들 안에서 공간적인 제약을 허물어 줌으로써 통합이 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세계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3강 우리는 다 했었고요. 14강에 1번 한번 봅시다. 14강에 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것도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아서요. 우리 virtues, 즉 미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부학이래요. 즉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뜻이겠죠. 인간의. 자, 그것들은요. 똑같은 말 또 하네요. 그냥 근본적인 자질이라는 거야. 어떤 것처럼 친절함이나 뭐 장난스러움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자기 존중감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이 계속 뭐야? virtues는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래서 미덕은요. 사실은 어떠한 퀄리티는 아니에요. 어떠한 속성은 아니냐, 어떠한 자질은 아니냐면요. 즉 오직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즉 우리에게는 fundamental하고요. basic한 building blocks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 사람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기로요. 미덕은 어떠한 능력이라는 거야. 뭐냐면 그 자질이죠. 예를 들어서 kindness라든지 honest라든지 이런 자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할 거라는 거야. 즉 미덕은 일부 사람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만 미덕을 소유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발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우리 속에도 다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계속 가볼게. 우리 미덕의 윤리학을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타고났어요. 들고 태어났단 말이야. 뭐를? 똑같은 그 베이직한 미덕들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방금 말한 이러한 미덕들을 이렇게 좀 잘 내보낼 수 있고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도 우리의 기본적인 메이크업이라는 거야. 오케이? 왜 그 능력이 미덕이라면서 우리 다 가지고 있다고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할까? 그러므로 우리랑 서로를 즉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여기서 대신 안 되겠지. 이게 주어 자리고요. 여기 is가 당연히 동사 자리입니다. 자, 그럼 is not 이거는 뭐 때문은 아니냐면 우리가 그 특정한 미덕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 다 있다고. 나도 있고 너도 다 있다고. 그거 문제 아니디 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whether 뒤에 or not이 있으니까요, if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if는 안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미덕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정도라는 거야. 어떠한 정도냐면 to which 해서 그 뒤에 꾸며줄 거야.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뭐를요? the ability, 능력을요. 근데 그 능력이 뭐야?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미덕을 뭐라고 했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그 미덕을 내가 kind하다 혹은 honest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근데 본인이 디벨롭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키워줬을 수도 있죠. 길러줬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건 거야.
그리 가볼까 그럼 계속. 그러면 우리가 미덕의 윤리학의 틀 안에서 보자면 우리 만성적으로 그 거짓말하는 애들 있죠. 걔들은 뭐로 이해되어질 수 있냐면 as being a very short of the honest, 즉 정직성이 좀 부족한 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뭐보다는 정직성이 아예 없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들 honest란 미덕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거짓말하는 애는 왜 그렇냐면 미덕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 미덕을 발휘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키우지 못했던 것뿐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뒤에 계속 가볼게. 만약에 올바른 여건이나 혹은 진짜 욕망이 있다 생각해봐. 누구한테? 그 사람의 한 부분에 어떻게 되고 싶은? 좀 더 어니스트하게 되어주고 싶다라는 욕망이나 적절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어니스트 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왜?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길러낼 수 있는 데는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아 답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의 그 어니스티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원래 미덕은 타고났지만 그거를 디벨롭 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욕망이 있거나 혹은 욕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 밑에 한번 봅시다. 정리해놨거든요. 미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성의 기본 요소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미덕이 뭐냐면 그러한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과 나를 구별 지었을 때 미덕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특정한 미덕이 소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디벨롭의 정도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어니스트하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도요, 미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정직함의 미덕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야. 그럼 얘는 마음 먹으면 발휘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덕은 발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도 한번 넘겨봅시다. 그 다음은 바로 D인가 보네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이것도 내용이 쉬워가지고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자, willfully면 어떤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즉 의도적으로 무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의도적으로 모를 수는 없다는 거야.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클래스룸 라이브러리를 학급 뭐 도서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혹은요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책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을 수가 없다고 즉 모를 수 없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한번 가봅시다. 즉 우리가 클래스룸 라이브러리를 큐레이터 즉 큐레이터처럼 관리자리 역할을 해가지고 막 만든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내신 수업이니까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즉 우리가 클래스룸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선호도가 독자의 즉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의 프리퍼런스보다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예시를 들어서 나는 사실은 열렬하게 된다 가장 열렬하게 독자는 아니거든요. 뭐에 대한? SF나 판타지요. 그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글을 쓰는 이 선생님이라는 아이는요 SF나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는 선호도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 선호도가 낮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학급에 그거를 좀 해봤답니다. 평가를. 근데 뭐에 대한 나의 그 막 이렇게 모아둔 책 같은 거에 대해서 자 근데 그게 뭘 드러냈냐면요 대디아를 여기서 대신 당연히 명사줘야 되십니다. 내가요 훨씬 적게 가지고 있다고요. 뭐를? 이러한 장르 안에서의 타이틀 이러한 장르의 책을 덜 가지고 있대요. 다른 장르보다. 즉 SF나 판타지가 별로 없는 거야. 왜? 내 선호도가 그렇거든. 알겠죠? 그 뒤에 계속 가볼게. 자 근데요 그러나 I knew 내가 알게 된 것인데 뭐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본다든지 혹은요 내가 그들의 서베이를 좀 조사했던 설문조사 같은 걸 보였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알았던 것은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what이 주어고 was가 동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디하겠죠. 그들이 SF나 판타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독자인 우리 학생들이 SF랑 판타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무시하고 내 선호도를 좀 더 채운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심지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기도 했답니다. 근데 얘들아 원오브 있으니까 S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요 학생들한테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정했다라는 내용은 대 뒤에 있겠죠. 내가 나의 좀 disinterest면 무관심이겠지. 내 무관심이 어떻게 이끌었냐면요 안 하도록 이끌었대요. 내 무관심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이끌었대. 그게 뭐다? What they were telling me they desired. 즉
그들이 원한다고 나한테 말했던 것들 있죠. 그것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 선호도만 생각했지 걔들의 선호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 무관심이요 사실은 걔들이 정말로 원했다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마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 여기 표시 한 번만 살짝만 지워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지금 왓절이 요까지거든요.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왓절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왓절이 있는데 왓이 관계되면서 왓이란 말이야. 근데 어디에 목적어가 빠졌냐면요.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는데 근데 내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요렇게 생각하려 했어. 이거를 삽입절로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보이잖아요. 잠시만요. 펜이 안 써지네요.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있는 to 보이시죠? lead 뒤에 있는 to 보이시죠?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 not doing이 돼야 되지. 그냥 do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doing 해서 동명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을 즉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시인했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뭐를?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add to the classroom library 즉 우리 학급 도서관에 추가해줬으면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잘 봐봐. 이 왓절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 뭐가 없냐면 이게 목적 없는 거예요. 뭘 추가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물어봤고요. 또한 또 뭐도 물어봤냐면 그들이 읽기를 원하는 텍스트 여기서도 여기가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읽기를 원하는 텍스트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의 collective work면 집단적으로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같은 거에서 그리고 나서 나는요 바꿨다는 겁니다. 뭐를?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요. 즉 자기의 선호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선호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SF나 판타지 섹션은 훨씬 더 더블이 됐고요. 여러 개가 더 많아졌다는 거겠죠. 2배가 됐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 우리 학생들은요, 뭐 할 수 있었냐면 계속적인 피드백을 나한테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이 뭐야? 그들의 문해력을 여기 있는 enable이 오형식 동사야. 즉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피드백을 줬다는 겁니다. 그 피드백으로 내가 반영해서 아이들의 학급 도서관을 조성해 줄 수 있으니까요. 별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내용도 이렇게밖에 안 했어. 학급 도서관 조성 시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적지 않았어. SF를 더 좋아하는데 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해놨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SF를 다시 넣어서 애들의 문해력도 더 향상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안 적어놨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선호보다는 독자의 선호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조금 넘어가서 우리는 15강에 요거 하면 되겠네요. 15강에 1번 하게 되면은 12강에서부터 15강 안에서 안 한 것들은 다 했거든요. 혹시나 있으면 말해 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이것도 AI 테크놀로지가 있답니다. AI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AI 기술이 점점 더 어떻게 됐다?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in terms of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이냐면요. 어떤 절차라든지 과정을 관리하는 영역 안에서요. 근데 마침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단이라든지 진단과 같은 업무들이 있답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보건이라든지 건강 관련해서요. 아, 그러면 AI 테크놀로지가요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데 보건 쪽에서 특히나 진단의 업무에서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지더라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야? AI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기술을 하나 얘기해 주는 거겠죠. 얘가 제공해 준다는 거야. 뭐를? 상당한 베네핏을요. 상당한 베네핏을 주니까요 우리한테 중요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어떠한 점에서냐면 이거를 하고 있으면 센서가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지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질병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헬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센서스 거기 부착되는 센서 어떠한 신호나 징후들을 감지하는데 그 징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심장박동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온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개인의 그런 워크 헤빗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호나 징후들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 감지한 걸로 데이터가 생기겠죠. 그럼 이러한 데이터는 뭐 되어질 수 있다? 모니터드 되어질 수 있다. 실시간으로. 얼마나 좋아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알겠죠? 근데 얘들아 3번은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주의 깊게 하진 않을 거고 왜 빼버려야 되는지만 봅시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약간 AI를 사용하는데 도덕적인 측면이 있을 거냐? 그거의 가이드라인이 부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부재되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프라이버시나 혹은 데이터 시큐리티에 어떠한 걱정들이나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 글은 무슨 얘기냐면 AI 테크놀로지가 보건 면에서 특히나 관리라든지 혹은 절차 면에서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3번은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죠? 도덕적인 측면의 가이드라인에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 혹은 없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3번은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3번을 빼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우리 뭐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처리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텐셜이 뭐냐면 우리의 헬스 상태를 임프로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냐면 상당한 베네핏을 공중보건에 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 데이터가 잘 모아오게 되면요. 그 데이터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특히나 가치 있는데 어쩔 때 예방적인 보건 차원에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답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로직 플로우 한번 볼게요. AI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중요도가 높이고 있죠. 어디서? 보건 분야에서. 특히나 진단 업무라든지 가정적인 면에서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웨어러블 기술인데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해 주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해줘요. 뭐 하면서 징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도 개선할 수 있고 공중보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12강에서 15강 빠진 문장들만 빠진 지문들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